노지 중국어래 지금. 아, 얘 하라 그래.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차야! 선생님 오늘! 안녕하세요. 자, 좀 체육대회가 앞서서 있어서 운동장에까지 늦게 오는 친구가 있는데요. 오늘 좀 공개되는 수업 영상과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여러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보여드렸었죠? 네. 사랑한다는 전달 메시지가 뭐였어요? 안 먹어요.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ICU, 당신을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번 같이 봐주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는요. 교과서 64페이지입니다. 한번 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64페이지 우리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단어를 배워야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현금인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인드맵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마인드맵을 한 개씩 나눠줬죠? 우리가 회계를 3, 4, 5월 동안 배워왔는데 이 배워온 회계를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선생님이 하나 만들었는데 좀 뒤에서 보기가 좀 잘 어려운 것 같아요. 최대한 선생님이 소개한다고 했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눠서 스테이크를 중심으로 아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회계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개념이 뭐였었어요? 회계의 기본적인 원리. 회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거래입니다. 거래의 할일 기억하시나요? 네. 차변 요소 4가지, 대변 요소 4가지. 차변 요소 4가지 뭐였죠? 사산의 증가. 두 번째, 모세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 요소 4가지는요? 사산의 감소, 모세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 4가지 차변, 대변 4가지의 각각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사항을 장부에 기록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장부에 기록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일단 거래를 분석을 하고요. 그 거래를 뭘 했죠? 분계를 했습니다. 자, 분계를 하는데 자산, 부채, 자본 3개는 재무상태표 계정이었고요. 수입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느냐 하면 자산이죠, 그죠? 네. 자산은 크게 뭐로 나눈다? 유동자산과 유동자산. 유동자산 중에서도 우리는 뭐에 대해서 했었어요? 현금성 자산. 어떤 종류들이 있었었죠? 현금, 감자의 보통의 수액 현금, 현금성 자산. 네. 우리가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처리를 해주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항목인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매출 채권에 대한 일단 두 개의 마인드맵은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배울 단어는 매출 채권에 관한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업 처음 할 때 우리 4월 달에 결산 공고한 내용 우리 한번 살펴봤었죠? 네. 어느 회사 거였어요? 삼성전자였었죠. 기업 규모가 굉장히 어땠어요? 커요. 글쎄, 몇십 조 단위였었죠. 자, 근데 역시 2012년 3월 17일에 공고된 2011년도 삼성전자의 결산 공고 내용이 들어가며 삼성전자의 매출 채권의 규모가 15조 규모였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봤었죠. 거기에 관하여 매출 채권과 대비되는 매입 채무의 규모도 우리 지난번에 6조 규모 된다라고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재무상태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번 시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배워야 될 학습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1.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수 있다. 네. 자, 교과서는 64페이지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한번 봐주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건 금이요. 얘는 상표. 얘는 통장. 이건 통장이네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떨 때 이용을 하죠? 어떨 때 카드 걸고요? 거래할 때 무엇을 사고? 기업에서 물품이 있어요. 상품이나 비품이나 이런 물품을 사고는 우리는 카드를 걸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뭐로 지급하기도 하죠?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담과 수표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수표를 발행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표를 발행하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였었죠? 담좌 예금. 맞습니다. 담좌 예금. 지난 시간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구조 요소로 배웠었죠. 자, 통장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겠죠. 통장은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이런 통장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거래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불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대금 기한이 2달 뒤나 3달 뒤, 6달 뒤에 지급하기도 하죠.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도 하겠죠. 외상으로요. 신용이 있으면 그냥 약속으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증표로 웜을 주고 받기도 하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실생활의 기업의 거래에서 매출 채권이 어떻게 이용되고 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터넷 뉴스에 나왔던 동영상입니다. 뉴스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준 선생님이 학습지가 있죠, 여러분. 글로벌 재정 위기로 국내 기업들의 사정도 어려워졌습니다. 중기업이 부실할 경우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김종욱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이후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도 악화됐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재정 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 환경 또한 더 악화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자금 사정도 좋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실한 중소기업도 거래기업의 부실로 인해 연쇄 부도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매출채권 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업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매출채권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손해가 막심합니다. 하지만 신용보험인 매출채권 보험을 이용하면 손해 일부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1억 원의 매출채권을 상환받지 못하더라도 8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출 연계 상품인 일석이조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일석이조 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금년도에 새로 개발했습니다. 보험 상품은 보험이라는 보장 기능과 대출이라는 대출 기능을 복합함으로써 보장도 받고 대출서 받는 새로운 신상품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전망인 매출채권 보험은 지난 7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출액 300억 원 초과 중소기업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와우TV 뉴스 김동욱입니다. 자, 뭐에 관한 뉴스예요? 매출 채권에 대한 보험이 새로 생겼다고 하네요. 그죠? 나눠준 선생님이 일기 자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뉴스의 주요 핵심이 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밑줄에서 놨죠. 자기 매출 채권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건데 외상액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떼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상대방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안 갚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기업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겠죠. 앞에 회사가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회사가 지불하지 못하면 내가 대금 회수를 못하게 되고 나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쇄부도를 맞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 매출채권의 규모가 얼마인지 매입채무의 규모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장 뉴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는 동영상 자료가 아니고요. 인터넷에 계명대학교 재무상담 클리닉센터 공책사장이신 호복수 교수님께서 인터넷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뉴스 자료 타이틀을 보니까요. 쉽게 보면 재무제표입니다. 타이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기업의 우량성을 무엇으로
뭐요? 매출 채권을 보고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매출 채권이 많으면 돈 받을 규모가 많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은가 아닌가 이런 것들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돈 받을 돈이 많으면 우리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데 그게 큰 오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키포인트로 잡고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밑줄을 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더 좋겠고요.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3월달에 입학했던 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용어들이 이제는 여러분 귀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라고 선생님이 기대를 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선생님이 과제로 문제 1, 2, 3 세 개를 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읽으시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물음에 한번 답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제 1입니다. 어렵나요? 읽을만 하시죠? 전에는 이런 기사 나오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자, 좀 모르는 단어도 있기는 하지만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또 외상이라든지 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1입니다. 기업이 매출액을 불풀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매출액이 많으면요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그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매출을 쉽게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외상거래를 통하여 매출을 부풀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재무 상태를 살펴보실 때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고요. 자, 두 번째. 기업이 부당하게 매출을 부풀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래를 통해서 덤핑으로 판매하고 덤핑으로 판매한다고 하네요. 덤핑이 뭐예요? 묶어서요. 한꺼번에 가격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걸 덤핑 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어떤 매출을 유도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외상으로 판매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관계회사하고 거래를 한다고 하네요. 그죠? 나하고 내가 지분 투자를 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한 가족이니까. 그죠? 실제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래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여지는 재무상태표를 모두 다 믿어서는 곤란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을 부당하게 부풀렸다라는 정황은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상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실제로 매출액과 매출 채권을 살펴보는데요. 갑자기 매출액이 확 늘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현금 매수가 된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겠지만 매출액이 확 늘면서 동시에 매출 채권도 외상거래도 한꺼번에 확 는다면 우리는 얘가 뭔가 좀 수상하다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될까요? 자, 100%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 뉴스 기사가 매출 채권이 우리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수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하나 길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 이런 뉴스 기사도 100%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매출채권에 대하여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매출채권입니다. 우리 아까 매출채권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출권과 가도름이라고 뉴스기사 자료에 딱 떠있더라고요. 그죠? 자, 상품을 매출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 외상 매출권과 원이자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명칭을 한다? 매출채권이라고 한다. 상품을 매입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될 채무, 의무, 외상 매입권과 지급 의무를 묶어서 우리는 얘를 무엇이라고 한다? 매입 채무. 자, 그럼 우리는 회계 시간이니까 이런 매출, 채권, 매입 채무를 어떻게 장부에 기록하는지를 배우셔야 되겠죠. 그게 키포인트니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실제로 거래에 관한 어떤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보고요. 그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상점입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하나 지웠는데요. 자, 우리 과제 2가 끝나고 과제 3에 들어가면 여러분 조별로 회사 이름을 하나씩 지어야 지을 거예요. 거래를 여러분이 하나 만들어 보는데요. 우리 친구는 회사 이름을 뭐로 하면 좋겠는지 한번 수업 들으시면서요. 생각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종상점인데 좀 수염도 덕수룩하시고요. 사장님 받아요. 자, 영종상점과 인성상점에 관한 거래사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기업은요. 영종상점과 인상점이 예를 들어서 영종상점이 누구에게? 인천상점에게 상품을 뭐 했다? 판매했다. 우리 판매라는 말문에 이제 회계 시간에 무슨 말 사용해야 될까? 매출했다. 자, 매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현금요? 대금요? 저 뭔가 대가로 받아야 되겠죠? 뭐로 받고 싶으세요? 현금 받고 싶으세요? 자, 근데 기업은 현금이 환불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기업은 주로 어떤 거래를 할까요? 외상 거래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외상은 그냥 주기로 약속만 하는 거니까 믿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뭐를 받기도 한대요. 또? 수표. 수표 같은 거. 수표는 오늘 날짜 아니라 3달 뒤에 주겠다고 약속하는 선일자 수표 같은 당좌 수표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현금이든 아니면 외상이든 아니면 어음이든 어떤 수단이든 우리는 결제 수단으로 받게 되어 있죠. 그럼 받았을 때 우리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게 아니고요. 판매했네요. 인천상점, 영종상점은 인천상점의 상품을 뭐 했어요? 매출했죠. 매출하면 처리하는 우리 상품 계정이 3분법으로 했을 때 뭐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셨어요? 매출. 그죠? 매입하면요. 매입. 안 팔리고 남아있으면 2월 상품. 3분법이죠. 자, 우리는 상품과 상품 매출액이라고 하는 분기법 순수 계정에서 회계 처리를 해왔는데요. 자, 지금 이제 단원부터 2단원부터는 상품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영종상점은 인천상점에게 상품을 뭐 했습니까? 매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저번에 매출세는 왜 대변에 기록했어요? 자산의 감소. 자, 판매하니까 선생님 상품이 나갔을 때는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면 얘를 뭐라고 인식하라고 했었어요? 수익의 발생, 프로인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전 계정에서는 상품에 관한 계정을 처리할 때 대변에 상품, 매출이 이렇게 해서 자산의 감소로 인식을 했는데요.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매출하게 되면 거래 판례소에서 뭐로 인식을 하셔라?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해오면 상품을 매입해오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매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치 구입했다, 판매했다라고 하면 대변에 매출 20만원.
자,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자산의 증가는 어디? 차변이 있죠. 자,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 5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지만 오늘은 우리 뭐로 처리한다? 외상으로 거래한다. 외상으로 해서 돈 받을 권리가 생겼다. 계정명을 뭐로 하셔야 될까요? 외상 팔았어. 오, 외상 매출. 화변에 외상 매출. 돈 받을 권리,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그렇게 인식해주면 되겠죠. 자, 얘는 거래 요소가 뭐라고요? 자산의 증가입니다. 자, 반대로 인천상점은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그죠? 매입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했죠. 비용의 발생. 그래서 무슨 계정에 처리하시라고요? 매입.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겼죠. 자, 그러면 외상 매입.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현금을 지불했다면 대변에 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이 현금이겠죠. 수표를 발행했다면 당좌 예금. 수표를 발행했다면 당좌 예금. 되겠습니까? 자기합 수표 들고 있다가 지불했으면 자기합 수표 현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자기합 수표, 남이 발행한 모든 수표는 다 뭐로 처리하신다고? 현금으로 처리한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상품이 판매되다가 못되기도 하더라. 재고가 아니 얘가 샀는데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야. 반품되죠. 자, 반품되기도 하고 또 대금은 환불 애놀이 깎아주기도 하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는 우리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왔는데 반품시켰다. 그럼 어떻게 분류하면 될까요? 매출을 취소시켜줘야 되겠죠? 반대로 사변에 매출, 대변에 외상, 매출 한반도로 써줘요. 자, 얘는 샀다가 다시 돌려보냈다. 그죠? 그러면 샀던 거 취소해주면 되겠죠? 대변에 매입. 돈 줘야 될 의무도 어떻게 되겠어요? 반품시키는 반대로 공개해주시면 돼요. 자, 시간이 지나서 한 달 뒤에 대금을 받았다. 자, 외상 매출금 이제 받으면 돈 받을 권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겠죠? 뭐의 감소?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어디 온다고 했어요? 차별? 왜요? 외상 매출금 50만 원 받았습니다. 뭐로 받을까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사변에 현금 50만 원. 자산의 증가. 그렇게 처리해줍니다. 5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 받았다. 자, 반대로 외상대금을 이제 지불해야 되겠죠? 외상대금 지불하면 부채의 감소. 부채의 감소는 차별. 외상 매입. 얼마? 50만 원. 대변에 뭐를 지불해 줄 거예요? 외상대금. 현금? 자산의 감소. 대변. 현금만 할 거예요? 아니요. 당좌 예금, 당좌 수표 발행해 줍니다. 그죠? 수표 발행하고 기업은 수표 많이 발행한다고 했죠. 그죠? 수표 발행하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 자산의 그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예제를 지금 나눠준 과제 2 있죠?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과제 2의 1이요. 과제 2의 1이요. 2의 2 말고요. 2의 1이요. 이렇게 잘해요. 팬이랑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자, 같이 한번 보면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잘 안 보이나요? 5월 1일 영동상점은 인천상점의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그죠? 똑같은 거래죠? 자, 다시 정원합니다. 연동상점은 상품을 외상으로 뭐 했다? 매출했다. 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매출, 매출, 뭐의 발생?
수익의 발생. 자, 그럼 이 계속남은 뭐라고 해야 돼요? 매출 금액 50만 원. 그쵸? 대신에 외상으로 매출하면 돈반을 뭐가 증가한다? 자산이 증가한다. 차변 요소입니다. 그죠? 외상, 계속남은 뭘까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그죠? 자, 그 다음 인천 상점에 매출할 상품 중에 5만 원이 파손이 되었네요. 깨졌어요. 그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상대방에게? 야, 깨졌어. 어떻게 해줘? 깎아줘. 바꿔줘. 그죠? 바꿔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품시키는 거죠. 그죠? 반품시키는 거죠. 샀다, 팔았다가 반품되어서 깎아줬어요. 그죠? 매출 한 1이라고 하고요. 얘는 매출했는데 뭐 했어요? 깎아줬어요. 그죠? 매출 N이라고 해주죠. 조금 했던 분계가 취소되겠네요. 팔았던 수익은 소멸하고요. 수익 소멸하고 차변. 계정값은 뭐요? 매출. 그럼 돈반을 흘리고 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져요. 자산의 감소, 대변. 그래서 매출금. 반품이나 애물이 이렇게 반대로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일요. 영종상점은 인천상점에 대한 외상 매출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돌려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현금으로. 그럼 자산 증가했네요. 자산 증가하면 차변. 계속하고 현금. 현금. 20만 원. 자, 돈반을 권리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습니다. 그죠? 자, 대변의 자산의 감소. 그래서 자, 공개하고 나면 우리 이거 어떻게 써야 됐어요? 전기했어야 되죠? 자, 다른 계정은 두고요. 외상 매출금 계정만 전개해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계정 차변에 나타났으니까 어느 계정으로 가셔요? 외상 매출금 계정 차변. 날짜 5월 1일. 상대 계정 과목 매출 금액 50만. 그죠? 자, 그 다음 또 외상 매출금 5월 10일날 거래 있네요. 5월 10일 외상 매출금 대변. 대변에 있으니까 어디로 가셔야 돼요? 대변. 저기에는 아직도 잘 모르시는 친구들이 좀 헷갈리시죠? 자, 대변으로 갑니다. 날짜는요? 5월 10일 상대 계정 과목 매출 금액 5만 원. 자, 5월 15일. 또 대변에 나타났네요. 외상 매출금 계정에 대변으로 가겠습니다. 날짜 5월 15일. 넘어갔나? 상대 계정 과목 현금 금액 20만 원.